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질체, 입체화학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오늘은 구조 이성질체랑 입체 이성질체 요 두 개로 분류되고 요 두 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 이성질체는 구조 이성질체대로, 그리고 입체 이성질체는 광학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질체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입체 이성질체부터 나오는데 먼저 2번 분류부터 해서 쌤이랑 같이 봅시다. 이성질체는 일단은 구조와 입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유기에서는 입체 이성질체를 아주 크게 다루는데 쌤은 구조랑 입체를 반반 들고 가보겠습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원자들의 배열 순서가 다른 겁니다. 여기 밑에 아마 있을 텐데 이렇게 여기 보면 구조 이성질체는 작용기의 종류, 위치 등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기가 차이가 나는 걸 구조 이성질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연결 순서가 다르면 되거든요. 다시 구조랑 입체로 나뉘는데 구조 이성질체는 일단 연결 순서가 다르면 된다. 요걸 먼저 머리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에서 구조 이성질체를 하나만 구조 이성질체를 이루고 싶으면 여기 보세요. 얘랑 구조 이성질체를 쌤이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해 보세요. 이 탄소를 기준으로 C3개에 그 옆에 탄소가 있죠. 이 탄소에는 Cl이랑 H가 있고 탄소가 연결돼 있죠. 이 탄소 입장에서는 HCl이 연결돼 있죠. 여기서 만약 구조 이성질체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얘 똑같죠. 여기까지는 여기 Cl이고 여기에 Cl이 연결돼 있었는데 여기에 연결돼 있던 Cl을 옮기면 배열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 탄소 기준에서는 원래 HClC가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ClClC가 연결돼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화학식은 동일한데 배열 순서, 그러니까 원자가 다른 데 붙어 있다, 요런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입체 이성질체는 요렇지 않다는 거지. 똑같이 연결돼 있는데 무언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어려운데 그건 역시 두 개로 구분돼요. 그게 뭐냐면 부분 입체 이성질체랑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됐을까요? 요 두 개로 나눠볼게요. 이제 부분 입체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도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거겠죠. 시스트렌스겠죠. 연결 순서로 보면 이 탄소에 HCl, 이 탄소에 HCl, 그 다음 옆에 탄소에 HCl 똑같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Cl 두 개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단일 결합은 회전이 돼서 같은 원자에 붙어있기만 하면 동일한데 이중 결합은 회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게 어떤 차이를 주냐면 Cl이 크죠, H보다. 뭐야, 이 H야 돼요. 얘는 이러한 공간적 배양을 가져요. 얘는 이러한 공간적 배향을 가져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거죠. 이해될까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울상은 뭐냐면 뒤에 소개할게요. 여기 거울상 뒤에 소개할게요. 여기 요걸 이해해야 거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울상을 이해하기 전에 카이랄을 해야 되는데 거울상은 일단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자, 여기 보세요. 카이랄, 비카이랄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거울상이다, 아니다인데 카이랄, 비카이랄은 일종의 성질이에요. 됐나요? 카이랄 하면 거울상일 수 있는 거지. 됐을까요? 그게 쌤이 수업 중에 잠깐 언급했던 오른손 왼손 관계예요. 됐나요? 똑같은데 겹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쌤이 영상을 찍을 때도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보여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영상으로. 실제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눈앞에 보지 않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수업 중에 우리가 만들면서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이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거울상을 그렸을 때 그려보세요. 이거 실제로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리라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얘랑 똑같이 거울을 대고 그려보세요. 그러면 자 X죠. 얘를 거울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거울로 여기가 Y로 들어가겠죠. 여기 Z로 나오겠죠. U가 X로 되겠죠. 이렇게 H가 되겠죠. 거울이었다면 얘를 돌려서 겹쳐질 수 있는지 해보세요. 이해될까요? 얘를 돌려서 겹쳐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겹쳐지면 비카이랄, 안 겹쳐지면 카이랄인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일일이 그려서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게 보이는 친구들은 바로 보여서 찾으면 돼요. 근데 만약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이런 거예요. 분자 안에 대칭면이나 대칭점이 보이면 무조건 비카이랄이에요. 다시 분자 내에 대칭점이나 대칭면이 보이면 100% 비카이랄이에요. 100% 비카이랄이에요. 됐을까요? 근데 만약 없으면 대부분 비카이랄이에요. 카이랄이에요. 대부분 카이랄이에요. 그냥 요렇게만 알아둬도 될 것 같아요. 예외가 뭔데? 요까지는 파고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분자 내 대칭면이나 대칭점이 있으면 얘는 거울상을 그려졌을 때 무조건 포개져야 돼요. 됐을까요? 다시 분자 내 대칭면이라 하려면 이렇게 이 면으로 쪼갰을 때 완전히 위아래가 똑같죠. 이런 분자 내 대칭면이요. 분자 내 대칭점은 얘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완전히 점을 대칭시킨 지점에 상대 원자가 똑같이 있죠. 이러면 무조건 비카이랄입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은 이제 카이랄 중심을 쌤이 조금 소개할 텐데요. 카이랄 중심. 카이랄 중심이 뭐냐면 여기 이건 알아두세요. sp3인데 즉 4개가 결합했는데 맞죠? 이런 식으로 탄소든 뭐든 4개가 결합했는데 A, B, C, D가 모두 다른 것. 얘를 카이랄 중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원래 거울상 판단하는 거는 뭐 정의상으로 하면 쉬워요. 난 거울상 그릴게. 겹쳐지네? 그럼 거울상 이성질체 없는 거지. 거울상 그렸는데 안 겹쳐지네? 그럼 거울상 있는 거예요. 정의는 엄청 쉬운데 그걸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조금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분자 내 대칭면이 존재하거나 대칭점이 존재하면 이거는 비카이랄이다. 됐을까요? 그 다음은 카이랄 중심을 찾아보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카이랄 중심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모두 다른 게 달린 거. 여러 개에서도 카이랄 중심이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 탄소 보세요. A, B, C, C 모두 다르죠. 카이랄 중심. 얘 기준으로 해보세요. C, C인데 A, B, C가 달린 C, FFG가 달린 C 다르죠. D, E 다르죠. 카이랄 중심. 여기 보세요. FF와 같죠. 카이랄 중심 아니고. 요렇게 찾으면 돼요. 요건 좀 쉽죠. 카이랄 중심이 있을 때 조금 입체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카이랄 중심이 1개였다. 이렇게 요거잖아요. 맞죠? 카이랄 중심이 1개면 100% 카이랄입니다. 이건 100%예요. 됐을까요? 근데 만약에 카이랄 중심이 1개면 카이랄 중심이 2개였다면 대부분 카이랄이에요. 근데 이건 예외를 알아두세요. 얘는 대부분 카이랄. 일단 카이랄 중심이 있으면 대부분 카이랄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비카이랄인 거 매죠. 얘는 비카이랄이에요. 됐어요. 이건 알아두세요. 이건 예외를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메조가 뭔지 쌤이 보여줄게요. 카이랄 중심이 없으면 대부분 비카이랄이에요. 근데 뭐 예외가 있죠. 뭐 알렌이라든지 요거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됐죠? 요거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쌤 메조는 뒤에 나올 텐데 그때 한번 소개해 줄게요. 넘어가 봅시다. 왜 카이랄이 중요할까? 거울상을 왜 이렇게 어려운데 따질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엄청 간단해요. 그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화학에서. 자, 그러기 위해서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광학활성이란 말이 있는데 빛은 사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빛이 통과하는 평광판을 댔을 때 얼마나 회전시키는지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어요. 이때 평광판을 회전시키면 광학활성이고 회전시키지 못하면 광학비활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될까요? 요까지만 알아둬 보세요. 빛이 한 방향으로 있는데 이 빛의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으면 그 평광을 회전시킬 수 있으면 활성, 회전 못 시키면 비활성이다. 됐을까요? 그걸 바탕으로 방향을 정해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니? 얼마나 회전을 시켰니? 됐을까요? 이거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걸 일일이 계산해서 그 아이의 성질로 부여한 게 고유 광회전도입니다. 됐을까요? 우리가 뭐 그냥 일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나 밀도 비교해볼게 뭐 끓는 점 비교해볼게 하듯이 유기학자들은 고유 광회전도를 비교하기도 한 거죠. 그럼 이걸 굳이 왜 배웠냐? 요게 핵심이죠. 카이랄 하면 광학활성이에요. 됐나요? 비카이랄 하면 카이랄 하면 광학활성이에요. 그럼 비카이랄 하면 광학비활성이죠. 이건 100%예요. 그럼 카이랄 하면 무조건 광학활성입니까? nope. 이게 있는 거죠. 카이랄 한 분자는 만약 50대 50으로 있으면 됐나요? 아까 평광면을 어디로 돌릴 수 있냐가 정해진댔죠. 그걸 돌리는 게 오른쪽으로 50, 왼쪽으로 50 돌리는. 그러니까 카이랄 한 두 개가 같은 양 들어있으면 그걸 라셈이라고 하고 평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비카이랄 하다 광학비활성, 카이랄 한데 됐어요? 두 개가 동일한 비율로 들어있지 않다 하면 광학활성. 카이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50으로 동일하게 들어있다. 광학비활성. 됐나요? 요걸 조금 챙겨두세요. 됐죠? 이제 절대 배열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얘는 깊이 가진 않을게요. 절대 깊이 가지 않을게요. 절대 배열을 왜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카이랄을 표현하지. 아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를 계속 말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R형이다, S형이다 를 표현할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래서 R형이랑 S형이 반반 있다. 그럼 라셈이네. 이렇게 가야 돼서 그를 표현할 수 있는 절대 배열을 쌤이 알려줄게요. CIP 규칙이고 어렵게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RS 됐죠? 중심 4개가 결합한 중심을 기준으로 지금 1, 2, 3, 4 번호를 매기세요. 이 1, 2, 3, 4 번호가 뭐예요? 원자 번호 순이요. 원자 번호가 큰 게 1번, 가장 작은 게 4번이 되게 이렇게 매기세요. 됐나요? 그리고 됐을까요? 1, 2, 3, 4번을 매기고 그리고 4번이 이 제일 원자 번호 작은 게 이렇게 뒤에 가게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4번이 3번에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4번이 가게 항상 앞에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상관없어요. 무슨 순위든 상관없어요. 4번이 맨 뒤로 가게 그리세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1, 2, 3번을 그래서 돌릴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럼 R 됐나요? 4번을 맨 뒤로 가게 대시로 그렸을 때 맨 뒤로 가게 그렸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S요. 요건 좀 쉽게 찾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눈으로 보여줘야 돼서 이제 수업 중에 보여줄게요. 어쨌든 원칙은 이거야.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걸 뒤로 가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돌렸을 때 시계 방향이다. R 반시계다. S 됐나요? 그러면 아까 라셈이를 좀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시계랑 반시계가 50대 50이다. 그걸 라셈이라고 하고 알바S가 50대 50이다. 라셈이라고 하고 그건 광학 비활성이에요. 됐을까요? 한번 연습해보세요. 답을 알려줄까? 쌤, 요 답만 알려줄 테니까 한번 연습해보세요. 맞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RRS 밑에는 안 해도 돼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쌤이 했을 때는 요렇게 세 개가 중심으로 나왔고 S, RS로 나왔어요. 이걸 할 줄 안다면 상당한 거죠. 됐을까요? 뭐 밑에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얘는 꼭 해보세요. 얘는 좀 심하긴 하던데 그래도 혹시 구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쌤 얘는 R이고요. 쌤이 구했을 때 얘는 R이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 피셔츠 용도는 쌤이 넘어갈게요. 그냥 요렇게만 합시다. 요렇게 생선 뼈다귀 모양으로 그린 게 피셔츠 용도인데 관점 시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셔츠 용도의 핵심은 이렇게 쭉 뼈다귀가 있으면 이쪽은 다 쐐기 방향. 됐나요? 쐐기 방향. 나머지는 다 대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옆으로 있는 게 다 쐐기예요. 그렇게 되게 그린 거예요. 이거 가상이에요. 왜냐면 쐐기 두 개가 어떻게 마주봐. 여기 쐐기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쐐기 두 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됐죠? 이 방향이 다 쐐기 방향이라는 거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됐을까요?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됐어? 이중 결합이 없고 단일 결합이 있을 때 카이랄 중심이 한 개면 다시 카이랄 중심이 한 개면 100% 이제 광학활성이었고 카이랄 중심이 두 개면 맞죠? 대부분 카이랄인데 비카이랄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메조다. 이랬죠? 기억이 날까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피셔츠 용도가 있죠. 이때 보세요. RS를 미리 매겨놨는데 이렇게 잘 보세요. RS가 서로 반대면 광학 이성질체 관계예요. 다시 밑에를 보지 마봐. 위에가 R인데 이게 S지. 만약 이 둘만 있었다면 됐어. 위에만 있었다면 얘 둘은 광학 이성질체예요. 됐어요. 각각은 평광판을 회전시키고 두 개를 섞어나면 회전 못 시켜요. 됐지? 라셈이니까. 근데 여기 봐. 두 개니까 얘는 2R3R이에요. 얘는 2S3S예요. 두 개 다가 반대죠. 거울상. 됐어요? 여기 봐. 2R3R이지. 여기 2R3S지. 하나는 같은데 하나가 반대지. 됐어? 이게 매주. 이게 그래서 부분 입체 관계라고 해요. 됐을까요? 이 매조를 부분 입체 관계라고 해요. 여기 2S3S 이거 했죠? 여기 뭘 ES, ER 이거 두 개를 떼야겠네. 자, ER3S, ES3R 완전 반대죠. 맞아요? 거울상 ES 같은데 3S 3R 달랐죠. 부분 입체. 됐어요? 부분 입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매조 아닌데. 이거 쌤 아까 표현을 잘못했어요. 여기 매조 없어요. 매조 완전히 반대가 돼서 다시 보세요. 2R 3S 됐죠? 하나를 각기 찾아봐. 여기를 찾아야겠네. 요걸 각기 찾자. 그럼 봐. 2R 3S 이 코일상인데. 오케이 여기 3S 하나 갖고 2S 2R 하나 다르죠. 이걸 부분 입체. 됐어. 그럼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서 안 하는데 그냥 나올 수 있는 걸 다 써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2의 제곱이니까 4개 나올 수 있겠죠. 완전히 반대인 거 얘네 두 개 거울상 2R 3R 거울상 됐어. 나머지는 그거겠지 뭐. 부분 입체. 됐을까요? 그래서 부분 입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뒤에 정리돼 있죠. 됐을까요? 이제 마지막 매조만 하나 봅시다. 매조만 하나 봅시다. 세상에나. 외워보세요. 2R 3S
ES3R 있죠. 맞아요. 우리는 거울상이라고 봤죠. 맞죠? 근데 보세요. 여기가 2R 탄소가 있었을 때 여기가 아까 이 탄소 기준으로 여기가 2R3S죠. 얘가 ES3R이죠. 맞죠? 얘를 180도 이렇게 회전시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겹쳐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반 접어보세요. 여기 겹쳐지죠. 여기 겹쳐지죠. 여기 겹쳐지죠. 다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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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면을 기준으로 똑같죠. 이게 어떻게 거울상이에요? 광학 비활성이지. 맞아요. 이런 걸 광학 비활성이라고. 왜 광학 비활성이야? 메조라서. 됐어요? 중심이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입체가 반대고, 다시 중심이 두 개 있는데 두 개의 입체가 이렇게 반대고, 됐을까요? 두 개의 입체가 반대고 붙어있는, 여기 붙어있는 게 서로 동일하면 메조 관계예요. 다시 카이랄 중심이 두 개 있는데 반대고, 맞죠? 반대죠. R이고 S잖아요. 그리고 각각에 붙어있는 원자가 동일하면 이걸 메조라고 해요. 얘는 광학 활성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거울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서 개수 구할 때 빼줘야 되는데 지금 개수까지는 너무 어려워서 가지 않으려고 해요. 됐을까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 알면 거의 다 한 거예요. 다시 카이랄이 뭐지? 광학 활성이 뭐지? 이성질체가 뭐지? 그래서 절대 번호 매겨서 어떻게 하지? 요거 오면 돼요. 그 다음은 요거만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과학하는 사람들이니까 광학 분할을 해보려고 그래요. 분리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끓는 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하면 우리가 재결정을 하거나 용해도 차이가 많이 나면 분별 중류를 하잖아요. 끓는 점 차이가 클 때는 뭐 분별 중류를 한다. 용해도 차이가, 고체 용해도 차이가 클 때는 재결정을 한다. 이런데 광학 이성질체는 좀 빡세요. 왜냐면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만 다르냐면 광학적 환경에서만 달라져요. 우리 몸속 같은 데서만 달라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구분하는 게 실험실 환경에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특수 시약을 써야 돼요. 카이랄 시약을 써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뭐는 구별되냐면, 만약에 2R3에 3R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2R3S로 만들면 구분이 돼요. 왜냐면 얘네는 그 관계가 아니잖아.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니니까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울상 이성질체 중 하나를 반응을 시켜서 그 반응을 깨요. 그래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만들어서 구분해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구분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았으면 이렇게 부분 입체로 만들어서. 됐을까요? 여기 이 프로펜이 있는데 여기 볼까요? 대부분 이게 약에 쓰여서 이거 1, 2, 3, 4 번호를 못 매기죠. 이건 돌아와서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